2004년 1월 14살 소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된다. 끌고 왔어요. 막 손 먹자가 아마 가자 이러시고 놀랐어요. 근데 둘이가 당한 거예요. 쇠파이프로요. 무릎을 계속 때려서요. 멍들고 안 하면요 막 허리띠로 막 때려요. 수십 명의 남학생에게 끌려다니며 1년여 동안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 지금 오지 않으면 아빠한테 얘기 다 하겠다고 지금 언니 잘 생각하고. 오늘 전학생 왔어. 형조 학생 있어요? 사람이 죽었잖아. 말을 해야지.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안녕, 형 법 좀 알려줘의 민규 형이야. 다들 잘 지냈지? 옆에는 지성이 형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요새 근데 얼굴이 좋다. 요즘 계속 뉴스 나오느라 아, 그래? 카메라 마사지 받고 있어서. 요새 무슨 김호중 사건에 이제 패널로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 그동안에 좀 근황 좀 얘기해 줘봐. 김호중 사건도 많이 좀 그걸로 좀 털었고 출연료 많이 받았다고. 요새 뭐 연합뉴스, YTN, MBN 이런 채널에서 지금 고정 패널로 우리 안지성 변호사가 활동 중인데 혹시 뉴스에서 우리 지성이 형 만나면 다들 반갑게 속으로 인사해 주면 좋겠어. 댓글도 달아주시고. 내가 다 할게. 오늘은 20년 전 있었던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제 흔히 알려진 그 밀양에서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 요새 이 사건이 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뭐야? 특정 유튜브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한 거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고 다 놀랐던 것은 이 사건이 사실은 발생 사실 자체는 이슈가 크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여론에서 주목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국민들도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지, 가해자들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미처 관심을 못 가졌던 사건인데 이 해당 유튜버가 조명하면서 밝혀진 거지.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지. 44명이 일단 최종적으로 가담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치. 그 중에서 정작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은 10명에 불과하고 그치.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한 명, 그 사람만 형을 받고 나머지는 또 소년 보호처분으로 사실상 정가가 없는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치.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밖에 그치. 없게 된 사건이지.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야 뭐 여기저기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이제 2004년에 여중생이 채팅으로 만난 밀양에 살고 있던 남학생 44명에게 집단적인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이야. 이런 윤관하는 장면을 또 가해자들이 불법 촬영을 했고 이 자신들이 강간하고 촬영한 사실을 주위에 알릴 경우에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에게도 해코지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안이지. 또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2004년 그 시절은 흔히들 성범죄자를 위한 나라라고 오명이 씌워졌던 그 시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뭐 법률 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 무지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맞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2차 피해들, 수사관이 피해자들 했던 태도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속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 그게 진짜 좀 황당하더라.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밀양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 뭐 65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의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은 36%에 그친 반면 여자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64%나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모습도 굉장히 지금으로선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대질신문, 또 다른 말로 삼자대면이라고 하지. 그 대질신문을 시키는 일이 극히 드문데 이때는 이 담당하는 수사 경찰관이 가해자 44명을 쭉 세워놓고 피해 여성 1명을 세워놓고 여기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지목해라라고 44명과 무려 대질신문을 시켰던 그런 적도 있대. 그 신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당시에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었을지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 여중생이.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진술이 나와버리니 이거는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 맞아. 그래서 불기소를 해버리고 그런 너무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식 밖에 너무나 저급하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신문이 이루어진 거지. 맞아. 수사가. 사실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거든. 이게 성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데, 물론 미성년자였었어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큰 처벌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 소년법이 적용이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가 돼가지고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아서 가장 무거운 결과 처분인 소년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과가 생기는 게 아니야.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수많은 이 가해 학생들이 그 당시에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했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당시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워. 여기서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가해 학생, 피의자가 만약에 소년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소년부 송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야. 사안에 따라서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좀 보게 되는데 소년이라 그래서 무조건 소년보호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재판으로 올리기도 해.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은 그렇게 했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주 저급한 이 수사기관의 인식 때문에 사실은 소년보호 처분이 나고 만 것이지. 당시에 그 밀양 출신의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너가 밀양의 물을 다 흐리고 있다.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지. 그 수사관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도 만약에 경찰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 그렇게 진짜 말을 했대? 그렇게 말을 했대. 아예 수사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뭐 1930년대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거에 대해서 한 언론사에서 취재차 밀양경찰서에 해명을 요청하니 그에 대한 응답은 또 더 가관인 거지. 뭐래? 관계자가 허허 웃으면서 그 친구가 밀양 출신이고 밀양을 아끼는 마음에 훈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피해자한테 지가 훈계를 왜 해? 미친 게 아니거든. 아무튼 그 사람이 경찰 옷을 입고 있다면 스스로 지금 옷을 벗어라. 저기 아저씨 옷 좀 벗으세요. 그리고 저기 옷 벗고 난 다음에 딴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치. 그 사건이 만약에 지금 일어났다면 사실 너무나 지금 많은 시대적 상황이 변화가 됐고 맞아. 또 이제 성인지감 소송도 발전이 됐기 때문에 맞아. 또 지금은 제일 큰 변화가 있었잖아. 이제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당시와는 달리 즉 고소를 취하거나 합의를 해주면 처벌할 수 없이 공소권 없음을 그렇지. 끝나야 했던 그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뭐 나중에 피해자가 혹시나 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혹시나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뭐 또는 합의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감형 사유로 판사나 검사가 자신의 판단의 재량의 요소로 이제 참작할 뿐 그것 때문에 공소권 없으면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 지금 이 사건을 만약에 현재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한다면 일단 죄명은 어떠한 죄명이 붙을까? 일단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반 형법이 아니라 그런 특별법이 적용이 될 거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갈 거고 그렇지. 이 형태를 보면은 여러 명에서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 즉 특수강간 혐의가 특수강간. 적용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정확한 사실 검증은 좀 해봐야겠지만 카메라로 또 촬영도 하고 그렇지.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뭐 사촌 동생한테 협박해서 돈도 뜯어내고 계속해서 불러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신설된 법 이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가서 촬영물 이용 강요 또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지. 특히 이 사건은 2차 가해가 좀 심했던 사건이야. 아까 뭐 경찰도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한 하나의 당사자가 돼버린 셈이 됐는데 이 가해자의 부모 중에 몇 명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기도 했대. 피해자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학교로 찾아와서 우리 아들 지금 재판받아야 되는데 제발 탄원서 좀 써달라. 자기 아들 좀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피해 학생이 화장실로 도망치니까 화장실까지 쫓아와가지고 탄원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그랬다고 하거든. 이거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아예 독립적인 가해지 이건 그렇지. 사실. 독립적인 가해야. 사람을 한 번 더 짓밟는 그런 행위인 건데 음. 그때는 그런 행위들도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잘 넘어갔던 것 같아. 사실 그런 게 가만히 다 돼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 고전에 학부모가 찾아온 것도 사실은 지금은 음. 우리가 별도로 법률로서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 아, 그렇지. 이거 자체가 지금 이것도 또 특별법이야. 맞아.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기 또는 타인의 사건의 이런 중요 참고인, 즉 피해자한테 면담을 강요해서 합의를 종용할 때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고,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정말 어렵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의무 없는 일을 막 강요를 해. 그렇지. 좀 강요죄지 그것도. 합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피해자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몇몇 가해자들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준 거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뭐 쉽게 써준 게 당연히 아닐 테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써줬겠지. 합의금도 뭐 사실 뭐 받기는 했지만 그 합의금 중에 단 1원도 피해자한테 가진 않았다 그래. 알코올 중독 아버지한테 가고 친척들한테 가고, 왜 합의금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지 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을 테니. 그 우리 영화 더킹 혹시 봤어? 봤지. 더킹에서 그 선생이 제자 막 성폭행하고 조인성이 변질되기 이전에 맡았던 마지막 사건, 그 사건을 사실 계속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건데, 그 합의하고 나니까 가해자들 돌변했다고 하지. 지웃고 거봐 돈돈이 꽃뱀이었다. 이런 식의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도 나왔고, 그래서 피해자가 사실 너무나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언제 취소를 해볼 수 있을까?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은 취소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즉 처벌 불원 의사, 나는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어떤 의사 표시든 간에 취소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 법에서 이거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친고죄였고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이제 고소의 취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때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 법 지식, 그 다음에 조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의 철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면 44명에 대한 처벌은 아예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44명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지금은 어렵지.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리고 가해자들이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뭐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별점 테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더 이상 법으로 그들을 벌 줄 수 없으니 사적인 어떤 제재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특정 유튜버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그것도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주범으로 활동했던 가해자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남을까요? 지금 재판을 받으면? 지금 만약 재판을 받는다 네. 라고 한다면 25년 25년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뭐 전자발찌라든가. 저는 요새 같은 분위기라면 25년이 뭡니까? 25년은 과거의 상징적인 어떤 약간 형량인데 30년도 훨씬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해 학생들이었던 사람들,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운 좋게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처벌받고 내가 죗값을 치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네 죗값은 절대 치러지지 않아.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평생 숙주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살아라. 그게 너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고, 피해자분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일 다시는 겪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다 겪으셨을 테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삶 그 누구보다도 더 밀도 있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하느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더 밝고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올게. 형 법 좀 알려줘. 오늘 이만 종료할게. 안녕. 형. 법! 다음에 봐.